눈물 보이나요? 아, 네, 정말. 이거 녹화되는 건가요? 하지만 무슬림 선교사들의 녹화는 자료 남지 않죠. 다 삭제가 되니까 저는 안심입니다. 예, 우리 10대를 보니까 저희 아이에게 생각이 나가지고 10대 시절에 5살 때 자신의 말은 바벨론에 끌려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인도네시아라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5살이 끌려갔다가 19살에 그 포로에서 귀환해서 한국에 나와 있어요. 대학 입학해서 나와 있는데 저희 아이 신이 이신이에요. 우영우 앞으로 그러고 우영 뒤로 이신이에요. 왜 이름이 이신인지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사적인 자리에서 간증하겠습니다. 원래 이름이 이신인데 나중에 이를 집어넣었어요. 우리 형제들 결혼 앞둔 형제들 꼭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순간이 있어요. 판단을 잘해야 돼. 그 기회를 놓치면은 평생 아내한테 이런 말을 들어요. 이 인간아. 저는 성이 이신데 이름이 인간이 됐어요. 이 인간. 반드시 아이를 낳을 그 순간은 엄청난 중요하게 순간이 있어 줘야 한다는 거죠. 그 시간에 뭐 출장 갔다 더니 평생 인간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때 해산의 고통이 길어지자 저희 아이는 산부인과에서 낳지 않고 의정부 송산중흥 아파트 802동 208동 802호에서 출산했어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내의 신념이 있기 때문에 자연분만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낳았는데 진통이 길어지자 제가 안방에 들어가서 너무 보는 게 안쓰러워서 기도하러 들어갔다가 또 시간이 남아 돌아서 그럼 나 바로 나와야 되는데 거실로 아이 낳는 곳으로 이름을 짓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신이 믿을 신자인데 도저히 우리 인간 스스로 믿음이 올 수가 없다. 왜냐하면 아내의 그 표정이요. 산부인과 가지 않은 거를 살짝 후회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산부인과 가지 않은 것을. 그렇지만 우리 인간에게 믿음이 올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마침 아가서를 펼치는데 아가서에 그분의 다리는 화반석과 같고라고 나오더라고요. 신약 성서를 보니까 로마 군병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리를 꺾지 않았어요. 왜냐 이미 숨이 졌기 때문에 숨이 지지 않으면 고통을 줄이려고 다리를 꺾어서 죽게 만들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이미 돌아가신 후에 그래서 로마 군병이 다리를 꺾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가서에 나오는 그분은 솔로몬이지만 그의 다리는 화반석과 같다. 화반석처럼 견고하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화반석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화반석 이자가 있더라. 그래서 이름을 이신이라고 지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다. 이런 의미예요. 이렇게 끝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동사무소에 전화가 왔다라는 거죠. 출산 비용 받아가라고. 출산 장려금. 여러분 출산을 하면 장려금이 모든 여성들에게 다 주어져요. 산부인과가 가져간다는 사실이죠. 집에서 나가면 고소는 받는다라는 거예요. 출산 장려금 75,000원이었어. 지금 더 올랐을 거예요. 집에서 나오면 온전히 받아갈 수 있는 거예요. 동사무소 갔는데 동사무소 주인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주인이 아니지. 동사무소 그 아가씨가 저한테 아버님 축하합니다. 빙고시네요. 그런 거예요. 너무 황당했어요. 빙고라고 하니까 왜 빙고일까요? 저희 아내 이름이 신찬미예요. 빙고예요. 축하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보세요. 이승훈, 신찬미, 이신이. 저는 완벽하게 이름을 지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이후부터 제가 어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름을 지었던 관계없이 이 인간아, 당신은 우리가 필요할 때 항상 옆에 없었잖아. 기회가 올 때 잡아야 되는 거야. 절대 그 기회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크게 후회할 날이 옵니다. 이 인간, 이 신이. 그런데요, 너무 황당한 건 한자로 등재를 해야 되잖아요. 그 호적 등본에. 그런데 오얀 이자, 믿을 신자까지는 좋은데 이자, 화반석 이자 등재가 안 되는 그냥 한글로 이로 남겨놓는 거예요. 그쵸, 그랬죠. 이거 왜 한자로 안 바꿔줍니까 했더니 글쎄요, 저희 전사안에는 화반석 이자가 안 뜨는데요. 아버님 혹시 개나 돼지 같은 동물에게 쓰는 한자가 아닐까? 순간 기분 너무 나빠지고 쌍파야. 쌍파란 말은 제가 만든 말이에요. 잴 수 없을 때 쌍파라 그래요. 쌍파. 쌍파. 그래서 제가 국어국립연구원에 전화를 했어요. 화반석 이자가 개돼지 동물에게 쓰는 한자냐? 우리 아이 이름에 쓸 건데 했더니 국립국어원에서 막 웃으면서 그게 아니라
1950년대 동사무소에 서기할 때 수기로 하기 때문에 50개 이자는 50개만 정해놨대요. 그 위에 개정이 되지 않았대요. 그래서 한자 화반석 이자가 아무 관계가 없다고 사람이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법원 가서 개정시켜야 되는데 그냥 한글로 이자를 남겨놨어요. 아이가 물을 때마다 아빠 왜 내 이름은 왜 이야? 엄마 아빠 성이 엄마 성신 나는 이 머리에 이야? 그게 아니라 얘야. 네가 태어나는 2013년이었지. 2003년이었지. 그날 엄마가 그 해산의 고통이 길어지자 아빠는 그것을 견디다 못해 안방으로 들어갔고 참 뭔가 어디서 이스라엘 백성의 여호수아 그죠? 하나님 율법을 선포하면서 혼란스러워요 그죠? 그런 비슷한. 그래서 아이에게 왜 너의 이름이 이자 됐는지. 우리 청년들 중에는요 내가 뭘 해도 있잖아 반응이 없는 분이 있어요. 반응이. 내가 뭐 잘못한 것도 해코지한 것도 없어 그냥. 성경 말씀 있잖아요.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울어도 애곡하지 않는다. 그래도 MZ나 Z세대는 양호해요. 제가 내일 거제 청소년 바다 캠프 저는 쏘갔어요. 저는요 거제 수양회인 줄 알았어요. 거제 김병환 동지님께 전화드렸더니 28일부터 30일까지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거제 교회 올 수 있겠나? 그러시더라고요. 아 예 시간 남아 봅니다. 한국 가면요. 잘 됐네. 그래서 21일, 28일 일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거제 수양이구나. 그래서 공문이 3주에 날아왔는데 거제는 맞아요. 거제는 맞는데 거제 청소년 바다 캠프 청소년 너무 싫어져. 너무 싫어 진짜. 학생이란 인간은 외계인으로 저는 취급되어져요. 제가 한국 떠나기 전까지 학원 강사였거든요. 예, 언어 영역 논술을 가르쳤어요. 고등부는 그래도 양호한 인간들이에요. 중등부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중등부는요, 특히 중학생 2학년 정도 얘들은요 그냥 약 한 1, 2분은 판단을 해요. 저 인간에게 내가 강의를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수강 신청 다른 강사에게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딱 시범 강의 그 1, 2분을 판단하는 머리가 엄청나게 좋은 그런 세대예요. 알파 세대. 여러분 알파 세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시죠? 알파 세대는요 불쌍한 아이들이에요. 스마트폰으로 태어나고 엄마 없어도 괜찮아요. 스마트폰으로 태어나서 스마트폰으로 성장한 아이들인데 더 비극적인 건 코로나 기간을 거쳤어요. 예, 비대면으로 사람과 접촉이 없는 채로 온라인 공간에서만 3년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요 스크린은 익숙하지만 이 독서, 문자는요 이 난독증 비슷한 증세가 일어나요. 머리가 막 아프기도 막 이렇게 졸리고 막 그냥 뻗어버리고 막 난독증 또는 문해력이 떨어져요. 특히 이 대화력 이게 별로 표정은 무표정이지만 대화가 짧아요. 짧아. 또 이면 길게 아빠 얘기하면 뭐라? 그냥 말을 한 거예요. 짧게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 알파 세대, 근데 알파 세대가 좀 새로운 세대예요. 우리 MZ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우리 MZ하고 Z는요. 어떤 사람들은 참 버르장머리 없다. 정말 이기적이다. 아주 막 너무 합리적 실용을 추구하는데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 천만네이션. 제가 만든 말이잖아요. 천만네이션. 아니에요. 여러분 이 MZ Z는요.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 바로 민주화 세대를 살아갔던, 좋게 말하면 나쁘게 말하면 군사 독재 시절을 살아갔던 분들이에요. 저분들은요 그 폭압적인 시대에 억눌려 살았어요. 살기 위해서 벌어야 했고 직장에서 해고당하지 않기 위해서 비굴하게 상사에게 기어야 했던 거예요. 그들은 결심했어요. 내 아이를 낳으면 그렇게 키우지 않겠다고. 내 아이는 새로운 세대에, 새로운 시대에 자유롭게 살게 하겠다고. 그래서 뭐든지 그래 괜찮아 너 잘해 그래 이렇게. 그래서 MZ들이 들어갔어요. 회사로. 처음에는 버르장말이 없다 뭐 이기적이다 그러다가 점점 노땅들이 이제 퇴직하고 MZ로 이제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그 상사들이 칼퇴근 5시 칼퇴근 해야지 당연히 이렇게 바뀌는 거죠.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문화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고 우리 박수하면 박수 안 치시는 분들은 꼭 기억했다가 꼭 기억하세요. 꼭 체크했다가 여러분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대 새롭게 하나님 말씀을 이 세상 한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말하니까 저 인간은 어떤 인간이길래 그런 말할 자격이 있나? 참고로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임에도 이런 사람이 있구나 하는 하나의 사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예요. 우리 모임에는 삼성전자 반도체품 사장님도 계세요. 저를 후원하세요. 엄청난 돈은 아니고요. 긴 짠돌이세요. 조금 그냥 후원하세요. 죽지 않을 만큼 후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혹시 대학 교수라고 하니까 아내도 교수거든요. 인도네시아 국립교육대학의 부부 교수니까 어마어마한 임금을 받겠네. 그런 흉악한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죠. 후원금을 끊겠다는 등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고로 인도네시아의 평균 임금은요 30만 원이에요. 대학 졸업자 4년제. 굉장히 많죠. 하는 것이 놀랍다라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 수 있냐 이런 표정인데 대학 교수는 조금 더 많아요. 50만 원 받습니다. 그래서 아내하고 저하고 100만 원 정도 우리가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살아봐라 100만 원으로. 그럼 못된 생각을 하지 마세요. 후원금 필요 없겠구나.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선교를 위해서. 저희는 자비랑을 계속해 왔어요. 사실은 2007년에 인도 들어가서 2014년 8월 23일 인국 경찰들에게 체포되기 그 전까지 그 날까지도 아침 9시에 어학원에 들어가서 밤 8시 9시까지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인도네시아 학생들 그리고 이민자 아이들. 그러니까 저는 자격 있어요. 당신이 뭘 알아? 선교사, 사역자? 당신들이 교회 일만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만 하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이 일선에 이 지옥 같은 이 직장의 현장, 노동의 현장에서 정신적인 노동을 포함해서 우리가 날마다 매일매일 겪는 미친 개 같은 상사 그 안에서 겪는 이런 스트레스를 당신이 알기나 해? 전 알아요. 저는 해고도 당해봤고 학원에 강사로 일할 때 한국에서 그리고 해고 당했을 때요 학원 강사 잘렸을 때는요 집으로 돌아가는데 집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내와 아이가 눈에 밟히더라고요. 이제 어떻게 하지? 저는 인도네시아 가서도 2007년 2014년까지 경상도 대구 사람이요. 사투리로 쎄 빠지게 일을 했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했어요. 그리고 선교했어요. 그리고 무슬림 형제 자매들 주님을 영접하고 개종한 사람들이 침례받은 형제 자매들이 96명이나 됐어요. 여러분 그냥 당신 자격 없어. 당신 뭘 안다고? 아니, I know. 나 알아. 너의 마음을 알고 여러 형제 자매인데 마음을 알아요. 아이 키우면서 사교육비 마련하시려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고 부부가 함께 그 힘겨움을 압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주님을 섬기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얼마나 그것이 어렵지만 그 귀한 신앙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사역자 일꾼들이요, 여러분들 정말 귀하게 생각해요. 너무너무 소중하게 사랑 많이 받고 계시죠? 일꾼들에게 부족한 사랑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표정이 있잖아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랑을 많이 주세요. 정말 여러분 고생 많고 취준생이든 뭐 아직 대학 졸업하지 못한 학생이든 간에 저는 대학에서 철학을 헛된 학문의 제1번지인 철학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대학원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여러분 알죠? 철학 신학은 먹고 살 길이 없다라는 거죠. 그냥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살 길을 찾아가지고 정신보건을 전공했어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에서 정신보건. 그래서 정신병원에서 2년 정도 일했어요. 2년 일했는데 제가 정신병자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만두고 여러분 사회복지사는 아시죠? 예전에는요 생활보호 대상자보다 조금 더 나은 조금 더 괜찮은 임금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굉장히 월급이 적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은 아니구나. 그 다음에 이제 할 길을 찾아서 공부를 하게 된 게 국어 국문학이에요. 그게 나중에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한국어 교육을 할 수 있는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죠. 그래서 국어 국문학, 현대 소설, 현대 시를 종합. 저 논문 있잖아요. 저희 아이가 그러더라고. 아빠 챗GPT한테 아빠 물어보니까 아빠에 대한 자료가 쫙 정보가 쫙 얘기하게 해주던데 저 챗GPT 나오는 사람이에요. 인도네시아 이승훈 교수라고 치면요. 챗GPT한테 물어봐요. 인도네시아 이승훈 교수 정보에 대해서 말해줘 하고 말하면요. 이승훈 교수님은 무슨 박사를 어디서 받고 어떤 분야를 연구했고 무슨 국제 저널에서 하고 쫙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제 자랑한 것 같아요. 심판 나중에 받을게요. 그래서
국문학을 공부했는데 그리고 나중에 대학 교수가 되어서 신분 위장하고 원래 본업은 선교사인데 신분 위장은 교수로 이슬람 사회니까 교수로 활동하다가 쫓겨났죠. 왜냐하면 우리가 선교사인데 어떻게 침묵하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전도를 하다가 쫓겨났죠. 2015년에 교육부 인도네시아 교육부 소속 인도네시아 국립교육대학 한국교육학 교수로 있다가 3년 후 2018년에 쫓겨났어요. 할 수 없이 대학에서 제 공로가 있다고 저를 그냥 쫓아내 6명이 쫓겨났는데 그중에 저만 학교에서 불렀어요. 제가 가르치는 과목이 문법이에요. 저 원래 국어 국문학의 현대소설 논문은요. 한국 현대소설에 나타난 기독교의 구원 양상 주님 찬양합니다. 그래서 그해 경희대학교 대학원 논문 수석 졸업했어요. 그리고 박사 할 걸 제안 받았어요. 하지만 저는 선교를 하기 위해서 나왔죠. 현대 소설에 나타나는 기독교의 구원에 대해서 성경과 어떻게 거리가 있고 어떻게 가깝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갔는데 박사 과정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쫓겨난 이유는 제가 원래 추방당했어요. 제가 9년 전에 왔어요. 한 10년 전에 2014년 아니면 2015년 1월인가 2014년 12월에 왔어요. 기린도교회. 지금부터 9년 전 정도예요. 예. 여러분들은 태어나지 않았나요? 태어났죠. 죄송합니다. 우리 10대 알파들은 태어나지 않았나요? 아시는 분도 있죠. 우리 아이가 13층에 매달렸다, 그죠? 극적으로, 기적적으로 살아났던 그 간증을 했었죠. 그리고 9년의 세월이 흘러서 이곳에 다시 서 있습니다. 근데 제가 추방당해서 한국으로 나왔는데 2014년 8월 23일 날 체포되어서 3일 동안 이민국 감옥에 있었어요. 그리고 26일 날 한국에 나와서 한국을 또 돌다가 아내와 아이는 인도네시아 남아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내가 대학원에 입학해서 학생 비자를 받게 됐거든요. 그래서 아내와 아이는 남고 여러분 가운데는 또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이게 문제야. 인도네시아에 저만 있는 게 아니라 김동희 선교사, 김용산 선교사 있기 때문에 비교를 또 하게 돼.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아니 그 형제는 아닌데, 그 선교사는 아닌데 비교를 하는 심리가 발동하죠. 하지만 참고로 2007년에 제가 먼저 인도네시아 들어갔고 그 후에 몇 까마득한 후배들이에요. 그 후에 용찬이 제 후배, 그냥 제 후배 발톱이 때만도 안 되는 그렇게 말하면 엄청난 충격을 받잖아요. 그냥 이렇게 후배. 그 다음에 제 집에서 한 일주일 있다 갔어요. 처음에 선교사로 이제 와가지고 집에 한 일주일 머물다가 이제 갔는데 김동희 선교사도 저한테 와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죠. 처음에 초기에 선교에 대해서 이제 나오기 전에. 그래서 제가 먼저 갔지만 한국에는 제가 알려져 있지 않아요. 저는 무명자예요. 그래서 인천 기린도 인천이 아니라 여러분 성도 아니라 이제 저희 아이가 인천 성도에서 지냈거든요. 학교를 다녔어요. 그곳에서 1년을. 그래서 자꾸만 입이 붙었는데 우리 기린도교회에서를 불러주셔가지고 그때 추방당할 때 저희 집이 없었어요. 한국에. 집이 있었으면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나왔죠. 왜 집이 없었느냐? 아직 선교사로 파송도 받지 못했고 무명했기 때문에 후원금이 없어서 살 집을 찾아야 되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선교 센터로 모이면서 살 집을 찾자 해가지고 한국에 있는 저희 집을 판 거예요. 그리고 몇 년 후에 장인 장모님도 춘천 교회를 개척하신 신유 형제님이라고 저희 장인어른이 그 장인어른이 자신의 집을 팔았어요. 그리고 춘천에 있는 그 조그만 아파트와 저희 의정부인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빚을 갚고 남는 돈으로 인도네시아 선교지에 우리가 살 선교센터를 매입한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인도네시아는 아주 지독한 나라예요. 외국인의 이름으로 소유할 수가 없어요. 외국인은 한 평의 땅도 가질 수 없고 집도 소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인도네시아인의 이름으로 사야 돼요. 만약 인도네시아인이 마음이 변심해서 팔아버리면 우린 거리에 남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 여러분들에게 협박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헌신을 해봤어요? 여러분 자기의 집을 다 팔아서 그 보배를 사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해 봤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혹시 그렇게 듣는다면 할 수 없죠 뭐. 저는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일들은.
예, 그냥 자연스럽게 자신의 아파트 청약 부은 거, 뭐 강남에 뭐 아파트 주님을 위해서 팔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누구나 큰 어려움 없이 좀 특별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저희 선교센터가 한 1억 7,500 정도 되거든요. 한국 돈으로. 그런데 그 선교센터를 아담 베니 강용길 형제님 서울 북부교회 그분이 양육해서 세운 노동자 형제들 인도네시아에서 인천 남동으로 와서 인천 그 연수 쪽에서 근로자로 있었던 형제들이 주님 영접 구원받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수도 자카르타 돌아가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웠어요. 네. 그 교회가 자카르타에 있는데 치트라 라야 교회 그 교회의 사역자 형제 이름이 아담 베니예요. 아담 베니 형제 이름으로 현재 저희 선교센터를 매입한 거예요. 아담 베니 형제가 주인이에요. 소류산. 좀 심하게 놀래주세요 정말. 저는요 그 형제님이요 팔아버리면 끝인 거예요. 끝. 너희들만 미래가 없는 게 나도 미래가 없어. MZ만 미래가 없냐. 그래서 청약 주택 안 붙고 뭐 있는 돈 생기면 바로 성지순례 떠나는 여러분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에요. 현명해요. 아까 사회자 형님 말씀 들어보셨죠? 지구의 온난화가 지금 열대화라고. 지구의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는데 종말의 시간이. MZ들은 그래서 청약주택 뭐 적금 안 하는 거예요. 왜? 주님 곧 오시니까 그냥 폼나게 매일매일 잘 사는 거죠. 얼마나 지혜로운 세대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적금해가지고 나 주님 오시면 다 꽝이 되는데? 아멘을 안 하시는구나. 아멘을 안 하세요 우리 부모님들이. 슬기롭고 지혜로운 세대입니다. 그래서 그래 이름 샀는데 하루는요 그 아담 베니 형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의 건강을 위해서. 아니 왜요? 요즘 제가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살아있을 때는 형제님 집이 보존되지만 요즘에 제 아이의 눈빛이 이상해요. 요즘엔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 형제님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하라고. 그분 주님 나라 가시면 저희 집은 그 아들 소유가 되겠죠. 그 아들의 소유가. 네. 그래서 제가 체포됐을 때 2014년 8월 23일 체포됐을 때 이민국에서 끌려갔을 때 이민국 경찰들에게 빈 거예요. 저만 좀 쫓겨나게 해달라고. 제 아내와 제 아이는 이곳에 한국에 가면 머물 집이 없다고. 이민국 경찰들이요. 제발 미스터리 제발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왜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하냐면 이분들이 트라우마가 있어요. 2014년 8월 23일 저녁 오후 6시 그때는 원래 수요 집회를 불법으로 어학원 이 종교 시설이 아닌 곳은 불법이 돼요. 2번 경찰에게 체포돼서 각서를 쓰고 벌금 내고 풀려났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변의 무슬림들의 60%의 사인을 받아야 돼요. 교회를 세우려면 교회당을. 여러분들은 교회당 세우기 위해서 모금 헌금 할 필요가 없어요. 이슬람 지역에서는 교회당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가볍지요. 헌금도 안 할 계획이었잖아. 그래서 가볍게 그냥 우리는 뭐 불법적으로 지하에서 가정에서 모이고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날도 어학원에서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형제 자매들이 함께 이제 수요 집회를 하려고 6시에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좀 늦게 끝날 수업이. 그런데 이민국 경찰들이 한 6명이 인터폴이죠. 국제 경찰들. 우당탕하면 우당부라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막. 저희 어학원이 2층에 있어요, 2층에. 그런데 저는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MBTI가 ENFJ 계획형이에요. 제 계획, 제 시스템에는 저희 2층 어학원은요. 우리 전주 기린교회처럼 신발을 벗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경찰들이 군인 워커를 신고 막 우르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살벌하고 엄혹한 상황에서 예? 순순히 체포대에 끌려가야 되는데 제가 발악을 했어요. 발악을. 너무 그 군인들 그 군인 워커가 거기 눈에 거슬리는. 그래서 제가 막 어떤 경찰들은 막 카메라를 막 찍고 막 그냥 뭐 증거 잡으려고 어떤 경찰 막 뒤지고 막 그러는데 신발 워커로 막 그냥 우리 어학원 직접 밟으면서 제가 갑자기 막 다리를 구들거리지만 막 소리가 나왔어요. 러밥스 스밥두 러빠스 벗어주세요. 스밥두 신발을 벗어주세요. 그랬죠. 이 경찰들은 자신들의 생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범인을 체포하러 왔는데 그 범인이 신발 벗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6명의
일세 얼음땡 탁 멈추더니 우르르 나가 신발을 벗는 거예요. 너무나 순수하고 착한 경찰들을 만났어요. 동남아를 여행한다면 그런 순수한 경찰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동남아시아 경찰들은 순수하고 착한 경찰들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동남아시아 사람들은요 온유하게 막 화를 내도 절대 얼굴 붉히잖아요. 속으로 칼을 딱 준비해요. 원래 인도네시아는요 체포되면 24시간에 추방을 시켜야 돼요. 근데 저를 3일 동안 유치장에 집어넣었어요. 신발 벗으라고 했다고 바라겠다고. 너 신발 벗으라고 했어. 그래? 너 감옥에 계속 쭉 있어. 하루면 충분해요. 왜 충분해? 저는요 검찰이 끌려가면 왜 오줌 질질 싸고 그냥 자살하고 싶은지 이유를 알 수 있어요. 굉장히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사람을 정신에 피를 말려요. 범죄인 취급하면서 제가 무슨 저 어학원에서 가르치면서요 우리 아이도 국제학교 안 보냈어요. 못 보낸 거 안 보낸 거예요. 한 달 수익이 300이 넘었어요. 장로교 선교사들이 저 형제교회는 이단인 것 같은 이단 선교사인데 아동 학대까지 하고 있어. 하나밖에 없는 아이인데 현지인 학교 보내. 얘 10,000원 20,000원 내고 선풍기 하나 달려 있는 그 온도가 40도 오르내리는 그런 학교 보냈어요. 내 아이 안 시니까 얘기했어요. 신이야. 엄마 아빠가 지금 어학원도 하고 엄마가 피아노 레슨, 바이올린 레슨 하니까 너 국제학교 보낼 수 있어. 지금 우리 반둥이라는 도시에 국제학교 2군데가 있잖아. 인터내셔널 스쿨이. 한 달에 학비가 150에서 200이야. 한 달에. 근데 네가 만약에 20,000원 내는 학교 가면 현지인 학교 가면 그 아이들 학교 다니지 못한 아이들 다 장학금 줄 수 있어. 자, 너는 선교사. 정말 이 말이 가장 악질의 말이야. 넌 선교사의 아들이니까. 엄마 아빠가 선교사지. 그냥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로 끌려간 거잖아. 그러니 선교사의 아들이니까. 글쎄, 우리 신이가 참 착한 아이였어 처음에는요. 그래. 자, 국제학교 한 달에 150, 200. 자, 현지인 학교 한 달에 20,000원. 자, 그래 남는 돈으로 아이들 장학금 줄 수 있어. 자, 어느 학교 택할래? 국제학교. Shut up. 다시 생각해보자. 자, 야 국제학교 그래서 내가 마지막 선교사 자녀니까 이름만 절대 해서 선교 자녀니까 뭐 장로님의 아들이니까 관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각자가 서는 거예요. 아무리 신령하고 신앙이 견고한 장로님이라도 자기 아들, 자기의 자녀는 장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쉽게 판단해서 특히 여러분들 MZ들 쉽게 판단해봤어요. 저 장로님은 정말 자격이 있어? 그 아이들 봐봐. 교회 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아이고 결혼해서 아이들 한번 낳아봐. 마음대로 되는지. 세대문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지난번에 장로님한테 우리 아이가 실종된 지 6개월째 됐대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평범하게 일어나는 일인가 봐요. 예. 교회에 안 보인 지 6개월째 됐다란 말이에요. 교회에 안 보인 지. 예. 자기 아이 말은 조용히 예배 시간에 들어갔다가 예배가 이렇게 아멘 하고 눈 뜨기 전에 나왔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말인데 어쨌거나 조용히 들어가서 죽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래서 아이가 결국 현지인 학교를 가게 됐고 그냥 강제로 이제 현지인 보냈고 국제학교를 보내지 않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남는 돈으로 선교를 한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어학원에 오늘 문 닫고 한국으로 추방당했을 때 3일째 되는 날 마음이 많이 어려웠어요. 주님 어떻게 인도하실지 미래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매입한 집이 문제가 아니라 장인 장모님도 집을 팔아서 들어왔잖아요. 그 장인 장모님 나이가 70이 넘으셨어요. 어떻게 해요, 그 두 분들? 우리 자매는 외동딸이에요. 우리 형제님들 우리 형제님들 저를 좀 봐주세요. 결혼하실 때 자매들 가운데에서 외동딸이면 참 좋아요. 아시죠? 장인어른의 재산이 나의 재산이 되고. 네. 그런데 너무 캄캄하잖아요. 어떻게 해? 외동딸이 마저 딸아이 마저 나가고 사이도 나가고 그러면 그 두 분이 남아서 어떻게 해요? 아내도 아이도 나가면 전 찜질방 좋아해요. 물론 지금 더위는 찜질방이 필요 없지만 우리나라 찜질방 최고라는 거죠. 사우나탕도 그래서 제가 실제로 9개월 동안 떠돌면서 찜질방 사우나탕 떠돌다녔어요. 친구 집에도 자고. 근데 아내와 아이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민국 경찰에게 사정했어요. 제발 내 아내와 아이는 남게 해달라고 했더니
제발 좀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말라고. 뭐 신발 벗으라는 둥, 뭐 남편에게 속해 있는데 비자가 남편이 추방당하는데 아내와 아이가 어떻게 남아 있을 수 있냐. 우리가 구인하기 전에 짐 싸서 준비해서 공항으로 나오게 하라고 그러는 거야. 3일째 되는 날. 이 사람들은요 질문할 때요 똑같은 질문을 해요. 제가 왜 그 검찰이 끌려가면 그런 정신적 고통을 당하는지 이해해요. A 경찰 들어왔어요. 이름, 나이, 이승훈입니다. 나이 뭐 몇 살, 직업. B 경찰 들어와요. 이름, 제 말했습니다. 닥쳐. 나는 B 경찰이야. 이름, C 들었어요. 이름, 제 말했습니다. 닥쳐. 난 C 경찰이야. 쫙. 나중에 D 경찰이 저를 자기를 자세히 꼬라보래요. 우리 형제들 자매들 좀 봐주세요. 잘생겼잖아 솔직히. 좀 봐주세요. 저 어떤 경찰 하나 저를 막 저를 자기를 유심히 바래요. 자기를 바라보래요. 기억나는 거 없니? 머리는 스포츠 머리였어. 거의 뭐 목포는 다 선량한 분들만 있는 사실은 그 영화에 있어. 그래 목포는 뭐 저렇게 거의 뭐 그 조폭에 가까운 그런 얼굴, 흠상궂은 얼굴에 그 습습머리한 청년 경찰 하나가 저를 보면서 나를 보라고. 리앗 아꾸 까무 블룸리 잉앗 좁아 뭔 좁아 잉앗 멍잉앗 깐 아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억 안 나는데요? 아꾸 그랑 따우. 그랬더니 나 너의 어학원에서 2달 동안 학생으로 등록해서 공부를 했어. 학생으로 우리 어학원에 침투해서 2달 동안 저를 조사했더라고요. 인터폴 국제경찰이. 그리고 서류를 조용히 제 책상 위에 이만큼 되는 서류 한 1년 이상을 조사한 거 페이스북부터 쫙 해가지고 탁 내려놓더라고요. 빌고 싶었어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만 쫓겨나게 해달라고. 내 아내와 아이는 갈 곳이 없으니까 있게 해달라고. 안 된대요. 이민법은 그럴 수 없대. 사정은 딱하지만. 그래서 3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화가 왔어요. 학교에서. 아 잠깐만, 나 진짜 거기 우리 자매님 지금 제 이야기를 지금 메모하고 있는 거죠? 제 이야기 하나하나 메모 감사합니다. 저는요 미친 인간이에요. 저는요 한 사람 특히 제가 성수행복관교회 갔는데 맨 앞줄에 5명이요 학생들이었어요. 중학생들 중딩이었어. 제가 잠재운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작심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고요. 왜 그 앞에 앉았는지 모르겠어. 뒤에 앉지. 그리고 한 10분 지났나? 한 명은요 고개를 이렇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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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제발 저 아이들은 거제 바닥 청소년 캠프에 오지 않기를. 걔들이 온다 하더라고요. 이게 뭔 저주예요 이게 진짜. 근데 오늘부터 만나야 돼. 오늘부터 만나야 돼. 그냥 요 지금 뭐 10원밖에 안 남았네. 그러니까 집중 주세요. 집중. 지금 헤어지면요 다 10년 후에 만나요. 10년 후에 만나야 돼요. 여러분 저 유명 강사예요.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 아니에요. 저 챗GPT 나온다니까 나에 대해서. 선교사는 안 나와요. 그 신문 다 이렇게 세탁했기 때문에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3일째 되는 날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집은 현지인 이름으로 사서 언제라도 팔아버리면 거지가 되고 아내와 아이는 한국에 나가면 갈 데가 없고 그렇게 캄캄한데 놀라운 건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전화를 받으래요. 이민국에서. 전화 받았더니 제가 지금 근무하는 인도네시아 국립교육대학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이야기를 들었다고 당신이 추방당한다는 걸. 그런데 당신의 아내인 신찬미 씨는 3월 달에 우리 대학의 대학원 시험을 받지 않느냐고. 학생 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오 마이 갓. 나 정말 와. 3월 달에 아내가 대학원 시험을 받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합격했고 우리는 가을 학기가 신학기예요. 9월 달부터. 제가 8월 23일 체포됐잖아요. 9월부터 학생인 거예요. 학생. 그래서 이건 아주 잘 됐네 이러면서 학교에서 학생 비자를 내준 거예요. 그리고는 저는 순간 그때 제가 시편 말씀을 봤거든요. 시편 37편까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영원 무궁하도다. 그 인자하심을 제가 경험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인자하심을. 그리고 공항에 인도네시아 공항으로 나갔죠. 당당하게. 경찰들이 당황했을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당당할까?
그리고 막 미소를 지으면서 이러면서 경찰들이 막 시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막 기다리는 거지, 제 아내와 아이를. 제가 그랬죠. 응가 웃사 머는구. 응가 웃사 머는구. 기다릴 필요 없어요. 내 아내와 아이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아니 미스터리 뭐 신발을 벗어라는 둥뭐 아내와 아이를 남겨달라는 둥 우리를 막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말고 좀 우리 구인할까? 가서 지금 체포해서 데리고 올까? 그랬죠. 제 아내와 아이는 비자를 받았습니다. 뭐? 비자를 받았어? 무슨 비자? 이 전 세계에 네가 감옥에 있는 3일 동안 3일 만에 나올 수 있는 비자가 무슨 비자가 있냐고. 관광 비자도 3일 동안 안 나온다고. 3일 동안 만든 비자가 아니라 3일 동안 잘 기억하세요. 3일 동안 만든 비자가 아니라 3월 달에 대학원 시험을 받고 학생 비자를 받게 됐다고. 그래서 이곳에서 남게 됐다고. 인도네시아에. 알라 같은 잡신을 믿는 이슬람 그 무슬림들이 어떻게 참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의 섭리를 알겠어요? 순간 굳어졌어요. 당황하는 모습. 두 번째 당황하는 모습 봤어요. 신발을 벗으라고 했을 때 그 모습. 두 번째 비자를 받았다. 학생 비자 받았다. 아내와 아이 남는다. 나만 나갈 수 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저 혼자 가벼운 마음으로 2014년 8월 26일 한국에 와서 찜질방, 사우나탕, 뭐 친구 집, 우리 어머니 아버지 집 또 다녔어요. 그리고 7개월 흘렀을 때, 한 5개월 흘렀을 때 기린노 교회에 왔어요. 그때 기억나십니까? 제 얼굴이 무척 슬퍼 보였잖아요. 아내와 아이를 만나지 못하고 그 성교 간증도 하고 촉이 어떻게 부르심 받았는지 했더니 우리 기린노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마음이 순수, 우리 동남아시아 사람들처럼 순수하고 착해요. 속마음도 순수 착합니다. 그래서 눈물을 막 흘리시 그랬어요. 그 이후에 얘기 못 들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별로 없네요. 한 10분 남았는데 2부 시간에 또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와서 7개월째 돌아다녔는데 2015년 2월 정도에 소식을 들었어요. 인도네시아에서 2015년에 한국어가 제2외국어가 됐다라는 거예요. 한류의 물결로 타서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K-팝, K-드라마, K-영화가 막 뜨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가 교육부에서 한국어를 인도네시아 교육부에서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그래서 일본어, 영어 다음으로 한국어가 지금 현재 인도네시아의 고등학교 학생들의 제2외국어예요. 너무 기뻤죠. 저는 어학원에서 한국 가르쳤기 때문에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2015년 2월에 그 소식을 듣고 2015년 5월에 인도네시아에서 편지가 나온 거예요. 편지가. 그래서 아니 무슨 문제가 생겼나 아내와 아이한테 하고 편지를 개봉했는데 인도네시아 제가 이민국 경찰들에게 물어봤어요. 제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했더니 재입국이 힘들대. 사업하는 사람도 추방당해서 돌아온 사람이 없다는 거. 돈을 써도 안 된다는 거 너는. 근데 제가 실제로 여러분 서용찬 형제님께서 송영길 형제님께 안부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전화가 왔어요. 어린이 사역을 함께 하셨거든요. 어린이 사역. 예. 서용찬 형제님은 원주교회 장로님이셨어요. 상지대학교 환경공학부의 교수로 계시다가 명예퇴직하시고 현재 저희가 있는 반둥이라는 도시에 인도네시아 카톨릭 대학이 있어요. 그 카톨릭 대학 환경공학부 교수로 와 계세요. 예. 근데 편지가 왔는데 저는 혹시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생각했죠. 봉투를 열었어요. 봉투 열기 전에 제가 그런 생각은 했어요. 왜냐하면 물어봤거든요. 이민국 경찰들에게 제가 쫓겨나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겠느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없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없다는 게 맞는 게 그 서용찬 형제님의 제자가 있어. 상지대학교 대학원의 제자가. 그 제자를 만났는데 그 아버지가 인도네시아 선교사였어요. 추방을 당했는데 5년째 재입국을 못하고 있대요. 매년마다 재입국 심사를 냈는데 부적격. 말레이시아 갔는데 말레이시아 한 달 있었거든요. 말레이시아 모임들. 그게 인도네시아에 선교하다 추방당한 선교사를 만났는데 3년째 못 들어가고 있대요. 그러니까 제 마음은 더 답답했어요. 빨리 아내와 아이를 만나야 되고 장인 장모님 만나야 되고 집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데 팔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런 상황이었는데 2014년 5월에 2015년 5월에 편지가 왔죠. 그 편지를 이 편지예요. 자, 놀래 주셔야 돼요. 이 편지예요. 그래서 딱 열었더니 봉투도 열었더니
인도네시아 교육부에서 온 편지예요. 초청장이었어요. 2015년 새학기 9월부터 한국 교원 양성을 위해서 인도네시아 국립교육대학의 한국교육과를 개설을 하게 되는데 당신을 한국교육과의 교수로 초청하는 바입니다. 2015년 인도네시아 교육부. 근데 그 이민국 경찰들이 저한테 이렇게 했어. 한 사람 기억나요? 그 C 경찰 이름도 기억하고 싶어요. 그 C 경찰 세 번째 신문에 들어온 경찰이 C 경찰. 비웃으며 말했어요. 너 어학은의 한국어 강사였지? 모르겠다. 네가 혹시 인도네시아 국립대학에서 너를 교수로 불러준다면 혹시 모를까? 근데 impossible 불가능하잖아요. 제가 무슨 그러다 저한테 마지막 한마디 하더라고요. 너 백 있어? 제가 무슨 백이 있어요? 한국에 백다방이 있더라고요. 무슨 백이 있어? 하나님 백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풀이 죽은 채로 나왔죠. 그런데요. 그 2015년 7개월 후에 5월 달에 손이 막 들들 떨렸어요. 인도네시아 교육부 초청장이었어요. 교육부가 이민국에 명령을 내렸어요. 이승훈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 과거를 다 삭제하라고 블랙리스트를. 제 신분이 다 삭제가 돼요. 다 세탁이 됐어요. 정말 놀라운 주님의 은혜였어요. 저는 그냥 제 과거는 사라진 기록이. 그런데 그 순간 제가 생각이 났어요. 초청 받았을 때 이게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제가 교육부 소속, 그죠? 자, 지금 보세요. 요셉의 그 뜻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꿈 해몽해준 그들을 기억하고 요셉을 나중에 국무총리로 나중에 이제 추대가 되잖아요, 그죠? 그들에 의해서, 그죠? 바로 앞에 그런 사건들이 지금도 일어나요. 2011년에 제가 인도네시아 교육대학교에 갔어요. 인도네시아를 배우기 위해서. 근데 비용이 너무 비싼 거예요. 제가 물어봤죠. 어떻게 하면 할인받을 수 있느냐 했더니 그 담당 직원이 우리 대학에 어학센터가 있는데 그때는 한국어 교육과가 없었어요. 2011년도에. 참고로 놀래주셔야 돼요.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 다 알아요. 전 현재 한국 대학이요. 총 개수가 234개의 대학이 있어요. 한국이. 인도네시아는요. 4,000개의 대학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순수하시다. 이렇게 놀래주시네. 4,000개의 대학 중에 참 슬픈 건 한국어 학과가 딱 당시에 3개 대학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4번째 대학이에요. 한국어 학과가 아직 많이 없어요. 딱 4개 대학이 현재 있어요. 그 당시 3개 대학만 있었어요. 그런데 단지 어학센터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학센터에 가봤더니 인도네시아 교육대학 어학센터에 가봤더니 어학센터에 한국의 건국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신 분이 돌아와서 그 어학센터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 디딘 교수라고, 디딘 선생님. 그분이 지금 현재 한국교육과 학과장님이에요. 이분이 저한테 어떻게 오셨냐고. 제가 할인받고 싶은데 인도네시아를 배우고 싶은데 돈이 너무 비싸서 할인받는 방법이 없을까 왔다 했더니 있다고. 당신이 한국인 같은데 근데 아무나 가르칠 수 없잖아요.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는 건국대학교 대학원 나왔다 이거지. 한국의 어느 대학원 어디서 석사를 받았어요? 국문학 석사를. 제가 이분이 알고 보니까 제가 다니는 대학에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건국대 대학원에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또 좋은 대학, 그게 아니라 별로 이름도 유명하지 않은 대학인데 경희대학교라고 있어요. 경희대학 국문학과라고 조금 유명한 대학이에요. 국문학과에서. 그러니까 이분이 모를 리가 없죠. 뭐 경희대학교라고 있습니다. 경희대학, 자기 떨어진 학교잖아. 경희대학교. 손을 막 잡으면서 함께 일해보지 않겠느냐고. 근데요, 월급 있잖아요. 7만 원. 여러분 7만 원 살 수 있어? 7만 원 살 수 있어? 7만 원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봉사는 마음으로 한 6개월 정도 일을 했죠. 그리고 그때 그가 말했어요. 이 선생님, 난 꿈이 있어요. 뭔데요? 언젠가 인도네시아 교육대학교에 한국어 교육학과를 만드는 거래요. 제가 그랬죠.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왜냐하면요, 당시 4,000개 중에서 3개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4번째 대학 생기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교육대학인데 그것도.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기도하겠다고 이루어지길 바란다고만 얘기했죠. 바로 그 사람이 저를 기억했어요. 저를 수소문했어요. 인도네시아 교육부에서 한국 교육과를 개설하면서 교수를 이제 추천을 받았어요. 그때 이 디딘 선생이 저를 기억하고 추천을 했는데 보니까 없는 거예요. 추방당하고. 그래서 반드시 데리고 와야 되겠다 해서 막 힘을 쓴 거예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저를 불렀어요. 이민국에 명령을 내려서 제 과거의 기록을 다 삭제하게 만든 거죠.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술 맡은 그는 뭘 맡은 관원장일까? 떡인가 술인가? 한국어를 맡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의 추천으로 한국교육과 교수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돌아와서. 근데 이제 그 5월달에 초청 받았을 때 제가 누굴 먼저 만나고 싶었을까? 가장 만나고 싶었던 사람이 제 아내도 제 아이도 아니고 저를 취조하고 신문내고 저 마치 비웃었던 뭐 네가 뭐 국립대학 교수로 온다며 그 C경찰 A, B, C, D, E 6명의 경찰 만나고 싶었어요. 참고로 인도네시아 말로 지금 이제 두 번째 왔으니까 인도네시아 하나 배워보셔야죠. 여러분 인도네시아 다 아시죠? 하나 다 아세요. 여러분 동물원에 가면 오랑후탄이 있잖아요. 오랑후탄이 인도네시아 말이에요. 오랑후탄의 고향이 보르네오 섬이에요. 자 보세요. 오랑이 사람이고 후탄이 숲이에요. 오랑우탄 숲속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이들 제가 물어봐요. 선생님 한국 아이들은요 동물원 가면 숲속의 사람 이렇게 해요? 아니 오랑우탄이란 말에 와 하면 웃어요. 와 한국 사람들 우리 인도네시아 말 안다. 알아 오랑우탄. 두 번째 만났잖아요. 잘 지냈나요? How are you? 인도네시아 말로 아빠 까바르 이렇게 해요. 어렵나요? 안 어려워요. 이렇게 외우세요. 먼저 이 딸내미가 아빠 돈을 달라 그래. 아빠. 자, 아빠 기억나시죠? 아빠 해보세요. 아빠 너무 지겨워. 늘 돈 달라 하니까 없어라고 말하죠. 했더니 아빠의 지갑이 보여요. 지갑이 보여요. 돈 지갑. 그래서 까바 따라서 까바. 그게 르만 더 붙이면 돼. 아빠 까바르. 아빠 까바르. 이게 잘 지냈나요? 이거예요. 내가 인문계에 돌아가면 경찰들에게 이렇게 인사해야지. 그들이 한국 그 K푸드를 좋아해요. 김치하고 고추장 딱 준비해가지고 이민국물을 딱 열이끼면서 아빠 까바르 하고 인사해야지 하고 준비해서 딱 가서 딱 이민국 가서 교수 비자 받아야 되잖아. 그래 그 교수 비자 받기 위해 딱 갔는데 아빠 까바르 그러는데 그 6명 경찰 단 한 사람도 남지 않은 거예요. 다 다른 섬으로 다 전출. 왜요? 저의 선교사 신분을 아는 사람은 그들밖에 없어요. 그들. 저의 신분을 아는 저의 선교사 신분을 아는 그 6사람 모두를 하나님이 청소해버렸다라는 사실. 다른 사람 보내버렸다라는 거. 저는 깔끔하게 원래 저게 목포 같은 데 가면 조직들이요. 그 형님을 위해서 그냥 그 나와바리 그 구역을 깨끗이 정리해 청소해 부르는 거잖아요. 그죠? 청소해 버렸다라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준비해 갔던 고추장 김치를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2018년에 아내한테 말했죠. 2015년 교수가 되고 1년 정도 지났을까? 제 귀에 들렸어요. 제가 늘 말했거든요. 학생들한테. 얘들아, 교사는 말이야. 학생들의 어버이야. 학생들의 부모야. 너희들은 나의 아이들이야. 무슨 일이 생기면 항상 선생님한테 말해. 어느 날, 한 1년 지나서 어느 날 주님께서 어떤 아버지가 자기 자식이 지옥으로 가는데 침묵하는 아버지가 어디에 있니? 너 정말 아버지 맞니? 제가 마음에 너무너무 괴로웠죠. 집에 와서 아내한테 말했어요. 여보, 이제 우리가 쫓겨나면 어디로 가지? 아니 그러더라고. 북한으로 가자 그러더라고. 야, 북한만은 안 된다. 북한만은 안 돼. 그래서 그때 제가 한 방법이 제 나름 잔머리를 굴렸죠. 나는 안전하게 보존되고 우리 다른 사람이 쫓겨날 수 있도록. 그래서 뭐 예수전도단, CCC 이런 선교단에서 나온 선교사들 4사람을 신분을 한국어 클럽 선생으로 둔갑시켜가지고 집어넣은 거예요. 제가 문법 교수잖아요. 그래서 집어넣어가지고 문법만 배우면 회화 실력이 안 느니까 한국어 클럽이 필요합니다 하고 집어넣었죠. 4개의 클럽 만들었어요. 4분의 선교사님이 한국어 선생님 신분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중에 한 분이 인도네시아 온 지 한 2년도 안 된 분이요.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학생들 앉혀놓고. 얼마 안 된 분이니까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는데 전도하면요. 위협받죠. 자신을 개종시키려고 했다고 부모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 부모가 학교에다 얘기했어요. 우리 인도네시아 교육대학은 이슬람 대학이에요. 딱 들어가면 정문에 이슬람 사원이 있어요. 2억 7천 인구의 89% 무슬림이에요. 교육부를 다 접수한 거예요. 누가 이런 짓을 했어. 그래서 막 고구마 줄기를 막 찾다가 고구마인 제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마인 그 다음에 저보다 먼저 선교사, 무슬림 선교를 위해서 신분 의장으로 돌아왔던 그 김기민 선생님, 그분, 그 다음 4분의 한국 클럽 강사 6사람 모두 쫓겨났어요. 그리고 선교사가 아닌 한국에서 파견된 코이카라든지 국제교류재단에서 온 교수들은 다 남아있었어요. 6명이 동시에 2018년 8월에 쫓겨났죠. 쫓겨나면서 그냥 쫓겨난 게 아니라 쫓겨나서 있는데 저만 이게 또 이렇게 끝나면 재미가 없잖아요. 반전의 드라마 제왕이시죠.
저만 학교에서 불렀어요. 가봤더니 저는 해직이 아니라 휴직으로 바꿨대요. 휴직으로. 왜 휴직이 됐느냐? 당시 2015년에 이제 학과 과목을 나눠야 했잖아. 뭐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뭐 한국어사 쭉 하는데 문법 과목이 남은 거예요. 근데 저보다 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우리 모두가 다 한국에서 오신 분들 3명, 저 4명, 4사람 모두가 다 국어, 문학을 전공했어요. 국어학을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문법은 누가 맞죠? 일제히 저를 보는 거예요. 제가 막내니까.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때부터 문학 소설 시 전공한 사람인데 그때부터 문법 대명사 수사 진짜 문법을 막 공부한 거예요. 아이들이 데모를 했대요. 이승훈 교수님 복직시켜달라고. 왜냐하면 이순 선생님이 그만두시면 누구한테 문법을 배우냐는 거죠. 저밖에 없었어요. 문법 가르치는 사람이. 그러니까 다시 복직이 된 거예요. 그냥 복직이 됐는데 휴직을 처리한 거예요. 제가 겸손하게 지금 표현한 거 아시죠? 단지 문법 과목 이 담당이기 때문이 아니라 잘 가르쳤다라는 그 느낌이 오죠? 예, 그런 느낌. 예, 그거 좀 크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다시 휴직으로 처리하고 문법 교육이 필요할 때 제가 아이들을 봐주는 조건으로 박사 과정에 들어가게 했어요. 언어학 박사 과정. 그래서 생짜 5년을 박사를 하게 돼. 나 공부하기 싫거든요. 진짜 봤잖아. 뭐 철학, 뭐 신학, 뭐 국어, 국문학, 뭐 정신보건 진짜 공부 안 하고 싶은데 박사 과정을 2018년에 휴직 처리되고 2019년에 시작했는데 2019년에 코로나가 왔잖아요. 학교 문이 다 닫혔어요. 송교할 수 없는 기간 3년을 보냈어요. 그때 저는 박사를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코로나를 이용했다. 죄송해요. 코로나를 저 때문에 그냥 편애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냥 가는 그 기간에 박사를 밟고 학위를 받고 끝낸 거예요. 그리고 복직이 됐어요. 그런데 사실은 복직되기 어려웠는데 이미 대학에서 5년이 지났으니 저를 잊어버린 것 같아요. 이미 다른 사람 자카르타에 이미 코이카에서 온 여자 교수 한 명이 대기하고 있었대요. 7월 달에. 작년 7월 달에. 그리고 2명은 인도네시아 국립대학 교수로 계시다가 계약이 끝나고 끝난 두 분 부부 교수를 스카우트해가지고 이미 3분의 교수가 다 채워졌대요. 그래서 저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작년 8월 달에 9월 1일부터 수업 시작했는데 8월 달이 돼도 연락이 없는 거여서 안 됐구나. 그 소식이 맞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끝나면 재미가 없다라는 거지. 우리 주님은 반전의 드라마라는 거죠. 반전 드라마의 감독이라는 거죠. 학교 연락이 왔어요. 8월 마지막 주 월요일이에요.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냥 이제 나를 위로하려고 디딘 학과장이 아무리 나의 친한 친구지만 위로하려고 나를 부르는 걸 갔죠. 미스터 리, 복직 승인이 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뻥치시네. 나 위로하려고 지금 나 농담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그게 아니라 자카르타에서 코이카에서 파견한 그 교수 여자 교수 한 분이 지난주에 말라리아에 걸려가 철수했다라는 거예요. 한국으로. 너무 미안해요. 저 때문에 말라리아를 걸리게. 모든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것이 우리 중심이잖아요. 우리 중심 돌아가는 거예요. 이 세계 모든 것들은요. 철수했다라는 거예요. 한 명 자리가 비었어요. 2명 남았잖아요. 부부 교수 온다며요. 했더니 그 부부 교수도 인도네시아 2번째 좋은 대학에서 한국 학과에서 스카우트에 갔어요. 그래서 한 명도 남게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코가 팍 꺾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군요. 그런데 한 명이 다시 코리안 파운데이션 국제교류전에서 오고 있대. 지금 말라카 해협을 타고 지금 오고 있는 중이래요. 한 명. 그럼 2명이 비잖아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혹시 사모님이 지금 저희 아내가 원래 음악교육과의 발론티어 봉사 활동하는 사람이었어요. 월급 안 받고. 혹시 사모님이 지금도 음악교육과에서 봉사 활동하시나요? 그랬죠. 그래서 그런데요 했더니 이번에 저희 학과에 한국어, 한국 문화라는 과목이 생겼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그렇죠. 한류 문화의 중심은 음악이죠. 그래서 그렇죠. 음악이죠. 혹시 교수 일을 해보실 생각이 없나요? 정식 교수로 활동할 수 있으면 돼. 좋죠. 그래가지고 수락했고 아내도 수락했고 아내가 사실 음악교육과가 학생들을 이제 주지 않았어요. 아내에게. 왜냐하면 아내가 이렇게 전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마침 학생이 하나도 없을 때 이 제의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작년 신학기 9월부터 아내와 제가 함께 부부 교수로 일하게 된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2부 시간에 다시 이제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